안녕하십니까. 40년 경력, 노년 영양학 전문의학 박사이자 백세건강 식생활연구소 소장, 올해 73 오해숙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달걀 한 알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막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루아침에 통제불능으로 폭등하고 소중한 우리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갈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또 과장된 이야기겠지. 달걀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그런 험한 말을 하나. 이런 건강 정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만큼은 제 의사 인생 전부를 걸고 단언컨대 여러분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생명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수만 명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숨을 희망으로 바꿔놓은 검증되고 또 검증된 기적의 처방입니다. 오늘 단 몇 분, 이 영상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달걀에 대해 가졌던 모든 오해와 불안감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채널 다시 청춘과 함께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여러분의 식탁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로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도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우리 몸과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몸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 능력도 다르고 필요한 영양도 다르며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거뜬히 소화시키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고 위장의 운동 능력 또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 점막 보호 기능도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위장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기 달걀 섭취의 모든 것, 특히 매일 아침 달걀, 이렇게 먹으면 수명 단축, 40년 의학 박사의 경고와 처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법과 반대로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달걀 건강법 4가지 황금률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해드려야겠죠. 박사님, 그래서 달걀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달걀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연식품 중 하나가 맞습니다. 달걀 한 알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최고급 단백질 약 6g, 면역력에 중요한 비타민 D,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 그리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달걀 속 콜린 성분은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콜린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달걀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핵심은 달걀 자체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 3가지 조건이 건강의 명암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얼마 전 75세 이춘식 할아버님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엔 누구보다 자신 있으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나왔고 평생 모르고 살았던 속쓰림과 소화불량까지 생겨 밤잠을 설치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분들과 등산도 곧잘 다니셨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속이 불편해서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달걀 3개를 꼭 기름에 부쳐 드시고 식후에는 바로 오렌지 주스를 즐겨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봤다면서요. 저는 할아버님께 그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아니,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며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섭취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제1원칙, 위장 보호 없이는 달걀도 부담. 선준비 후 섭취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 위장의 소화액 분비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양도 줄어들고 위장 근육의 힘도 약해져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 능력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위장은 밤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달걀, 특히 기름에 부치거나 완숙된 단단한 달걀을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방에 갑자기 뜨거운 난로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 속쓰림,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위산의 농도도 낮아져 있어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양과 질의 음식도 우리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의 특별 처방입니다. 달걀을 드시기 최소 10분에서 20분 전에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아주 부드러운 죽이나 찐 단호박, 찐 양배추 한두 조각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십시오. 이것을 위장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위산 분비를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또한 소량의 부드러운 음식은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소화 효소가 나올 준비를 하도록 위장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위장이 준비 운동을 마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달걀을 드셔야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식후 바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도 위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춘식 할아버님께서는 이 위장 준비 운동과 함께 달걀 섭취량을 하루 한 알로 줄이시고 조리법도 부드럽게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속쓰림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석 달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눈에 띄게 안정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이제야 아침이 편안합니다. 예전엔 달걀 먹고 나면 속이 늘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아주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다시 산에 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2원칙, 찰떡궁합 vs 쌍극궁합.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들 중에는 달걀의 좋은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상극궁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차와 감, 그리고 두유 또 신과일 주스입니다. 녹차나 감 속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달걀 속 단백질 및 철분과 결합하여 일종의 불용성 침전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달걀을 드셔도 그 귀한 영양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유의 경우 트립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달걀인자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두유를 충분히 끓이면 이 저해제 성분이 많이 파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걀과 바로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 주스 역시 달걀과 바로 만나면 위 속에서 단백질을 빠르게 응고시켜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비법 노트의 핵심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달걀을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달걀과 궁합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성질의 보리차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양파 같은 채소들입니다. 보리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달걀의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달걀의 비타민 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달걀의 좋은 영양분이 몸 전체로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달걀 요리를 하실 때 이런 채소들을 듬뿍 곁들여 드시면 맛도 한층 풍부해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제3원칙, 조리법 하나에 건강 수명 오간다. 부드러움이 생명인 노년기 달걀 요리를 선택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기름 넉넉히 두르고 가장자리까지 바싹 익힌 달걀 프라이나 노른자까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삶은 완숙 달걀도 문제없이 소화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소화기관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달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기듯이 조리하면 달걀 속 단백질이 심하게 변성되어 그 구조가 단단해지고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이를 분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더부룩함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의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도한 열에 의해 산화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과산화지질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등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달걀 조리의 핵심은 바로 부드러움과 낮은 온도 그리고 최소한의 기름 사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되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딱 6분에서 7분 정도만 삶아 흰자는 부드럽게 익되 노른자는 촉촉하고 크리미한 상태의 반숙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레시틴과 같은 노른자의 좋은 성분도 열에 의한 파괴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를 하실 때도 기름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팬을 충분히 달군 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 흰자만 살짝 익고 노른자는 반쯤 살아있는 선이 사이드 업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물을 약간 넣어 수증기로 익히는 술안이나 우유나 물을 조금 넣어 아주 부드럽게 만든 스크램블 에그 뚝배기의 채소와 함께 촉촉하게 쪄낸 달걀찜도 소화 부담 없이 달걀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한 달걀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 파괴도 적고 맛도 훨씬 뛰어납니다. 제4원칙, 나이와 질환 따라 맞춤 조절. 내 몸에 맞는 달걀 처방전을 따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50대 어르신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므로 하루 1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점심 식사 때 드시는 것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소화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이상이시면 양보다는 질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1개씩 앞서 말씀드린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또는 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달걀 섭취에 더욱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게는 매일 달걀을 드시는 것보다는 섭취 횟수를 주 2에서 3회로 줄이시거나 아예 잠시 중단하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한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집중된 노른자보다는 순수 단백질로 이루어진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간의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8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까지 걱정하시던 박영숙 할머님께서 달걀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달걀을 좋아하셨지만 당뇨 진단 이후 주변에서 달걀은 당뇨에 안 좋다더라, 노른자는 신장에 나쁘다더라 는 말을 듣고는 아예 식단에서 빼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눈에 띄게 줄고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셨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쳐 좋아하시던 동네 노래교실도 나가지 못하게 되셨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일주일에 2번 아주 부드럽게 만든 달걀찜을 흰자 위주로 그것도 채소를 듬뿍 넣어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맞춤 달걀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달걀찜을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을까요, 박사님? 괜히 먹었다가 병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며 몹시 걱정하셨지만 제 설명을 믿고 아주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님은 신장에 큰 부담 없이도 기력을 점차 회복하시고 혈당 조절도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은 노래교실은 물론이고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예교실에도 다닐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달걀이 이렇게 고마운 음식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할머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몇 가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달걀에 대한 추가적인 생활 속 지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삶으실 때 물에 소금 한 꼬집과 식초 몇 방울을 함께 넣으시면 달걀 껍질에 금이 가더라도 흰자가 밖으로 잘 새어나오지 않고 무엇보다 껍질이 아주 쉽게 잘 까지게 됩니다. 손 힘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른자의 색깔인데요. 샛노란 것보다 짙은 주황색을 띠는 노른자가 왠지 더 영양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노른자의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기본적인 영양가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른자 색깔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생산일자를 잘 확인하셔서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노년기 달걀 건강 섭취를 위한 4가지 황금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꼭 새겨두실까요? 첫째, 위장 먼저 깨우기. 둘째, 함께 먹는 음식 궁합 살피기. 셋째, 부드럽게 조리하기. 넷째, 내 몸에 맞게 양 조절하기. 이 4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달걀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둘도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해숙 박사가 달걀과 함께하면 금상첨화인 활력 반찬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청기누설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달걀만 드시기보다는 달걀의 좋은 영양분 흡수를 돕고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는 그런 찰떡궁합 반찬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뛰어난 두부 브로콜리 깨무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두부 반 모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빼고 숟가락으로 으깨줍니다. 브로콜리도 작은 송이로 나눠 살짝 데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으깬 두부와 데친 브로콜리를 한데 담고 갈아놓은 참깨나 들깨가루 듬뿍 1큰술, 그리고 질 좋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반 큰술, 국간장 아주 약간만 넣어 조물조물 부드럽게 무쳐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두부 브로콜리 깨무침은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브로콜리가 듬뿍 채워주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더해주며 참깨나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부드러운 달걀 요리와 함께 이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두부 브로콜리 깨무침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화도 편안하게 돕고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꽉 채워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달걀 건강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기쁨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실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5세 이춘식 할아버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달걀 3개 프라이와 오렌지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시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그분이 저의 조언대로 식습관을 바꾸신 지 불과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달고 살았던 속쓰림이 사라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져 포기했던 동네 뒷산 약수터 산책을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며 어린아이처럼 정말 환하게 기뻐하셨습니다. 박사님, 달걀 하나 제대로 먹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의 그 촉촉한 눈망울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는 저에게도 의사로서 참으로 큰 감동이자 잊지 못할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이 작은 실천을 꼭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황금률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이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거나 나도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드릴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 채널 다시 청춘에 대한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분들께도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노년 영양학 전문 의학 박사 오해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